여러분, 혹시 요즘 AI 관련 뉴스 보면서 AI는 무조건 오르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요. 뉴스 켜면 매일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AI 주식 샀다는 얘기가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 경제 리포트를 파고들다가 정말 소름 돋는 걸 발견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남들이 다 괜찮아 오를 거야 할 때 혼자 역발상으로 수천억을 번 투자의 전설, 마이클 버리가 지금 AI 대표 주자인 팔란티어에 엄청난 규모의 하락 베팅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AI 기업 엔스로픽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엔스로픽, 이 두 회사가 지금 AI 시장에 패권을 두고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이 상황에서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오늘 제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AI 투자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하는 기준이 딱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지금 AI 시장, 겉으로는 축제인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현재 AI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2026년 초 AI 기술 채택률이 무려 4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숫자만 보면 와, AI 시대 정말 왔네 싶죠. 저도 처음엔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파고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AI를 잘 쓰고 있는 곳은 금융이나 IT 같은 첨단 기술 섹터예요. 반면에 우리 실생활과 더 밀접한 소매업이나 건설업 같은 실물 경제 분야에서는 AI 도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AI 혜택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이 점점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극화의 시작이에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AI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구조, 즉 AI 회사가 다른 AI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가 또 다른 AI 회사 서비스를 사는 식의 폭탄 돌리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실제 외부 경제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 돈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하드웨어, 즉 GPU 서버가 필요한데 이 장비들의 수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돈은 미친 듯이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걸로 충분한 수익을 못 내면 그 순간 바로 적자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감가상각의 공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AI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익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 맥락을 이해해야 팔란티어와 엔스로픽의 싸움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2. 마이클 버리는 왜 팔란티어에 하락 배팅을 걸었을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이클 버리,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라고 할 때 혼자 반대로 베팅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그런데 그 마이클 버리가 지금 팔란티어의 풋옵션 5선천 계약, 주식으로 환산하면 500만 주 이상을 하락에 베팅했어요. 풋옵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이 주식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거야에 돈을 거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버리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엔스로픽 때문이에요. 버리는 팔란티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엔스로픽이 팔란티어의 점심을 통째로 먹어치우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을 스마트 홈으로 꾸미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팔란티어 방식은 이래요. 전문가 팀이 몇 달 동안 집에 상주하면서 벽을 뜯고 배선을 새로 깔고 집 전체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완성되면 정말 완벽하겠죠.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시간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게다가 그 전문가 팀이 없으면 유지보수도 어려워요. 이게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 방식이에요. 엔스로픽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최신형 스마트 가전제품을 사서 콘센트에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설치기사도 필요 없고 벽을 뜯을 필요도 없어요. 코드 몇 줄이면 바로 회사 업무에 AI를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엔스로픽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기업 담당자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엔스로픽 쪽에 눈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숫자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회사 설립 이후 20년에 걸쳐 쌓아온 연간 반복 매출 ARR을 엔스로픽은 불과 몇 달 만에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로 끌어올렸어요. 이게 버리가 팔란티어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3. 그렇다고 팔란티어가 그냥 무너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팔란티어에는 엔스로픽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영역이 있어요. 바로 미국 국방과 정부예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메이븐이에요. 이건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미군의 전 세계 센서와 드론, 위성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추신경망을 팔란티어가 구축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건 그냥 코드 꽂아서 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기밀이 오가고 보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팔란티어처럼 깊숙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는 더 큰 건데요. 바로 골든돔 프로젝트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는 무려 1,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 규모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 전체를 하늘에서 덮는 거대한 방어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 운영층을 팔란티어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정부 계약 하나 땄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팔란티어가 미국의 국가 안보 운영체제 자체가 되겠다는 전략이에요. 미국이 존재하는 한 팔란티어도 필요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최후의 보루이자 엔스로픽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쉽게 뺏어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4. 숫자로 보면 팔란티어는 괴물인데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자,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팔란티어의 실제 재무 성적을 보면 솔직히 깜짝 놀라요. 먼저 Rule of 40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건 소프트웨어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더한 수치예요. 보통 40이 넘으면 이 회사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게 무려 127%예요. 소프트웨어 업계 역사상 손에 꼽히는 역대급 기록이에요. 미국 내 상업 부문 성장률도 137%나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대부분의 성숙한 기업들이 연간 션대 20% 성장해도 박수를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지만이 나와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그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 PEE 235배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팔란티어가 버는 순이익의 235년치를 미리 주가에 다 반영해 놨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1년의 순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 치킨집을 23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해요. 이 가격이 정당하려면 이 치킨집이 앞으로 23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매년 1,000만 원씩 벌어야 해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더 찜찜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를 포함한 내부자들이 최근 4억 3천만 달러 약 5,800억 원 어치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회사를 가장 잘 아는 내부자들이 이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로 팔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내부자 매도가 항상 나쁜 신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과 규모는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5.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두 가지 변수를 보세요. 저는 이 싸움의 결말을 결정할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엔스로픽의 IPO 기업 공개, 즉 주식시장 상장이에요. 엔스로픽이 상장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팔란티어 팔고 엔스로픽 사야지라는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팔란티어로 향하던 투자 자금의 흐름이 분산되거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수급이 꼬인다고 표현해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오르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골든돔 소프트웨어 테스트 결과예요. 2026년 여름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팔란티어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이 확정될 수도 아니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성공하면 팔란티어는 진짜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굳히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지금의 높은 주가를 지탱하는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팔란티어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이정표예요. 저는 투자 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두 가지 이벤트만큼은 꼭 눈여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팔란티어와 엔스로픽 이 두 회사의 싸움은 단순히 어느 AI 기업이 더 잘 나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AI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이 바뀌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겨요. 팔란티어는 분명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실적도 좋고 국방이라는 독보적인 영역도 있어요. 하지만 235배라는 주가 수익 비율과 내부자들의 대규모 매도는 절대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니에요. 엔스로픽은 빠르고 저렴하다는 무기로 팔란티어의 상업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요. 마이클 버리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 흐름에 돈을 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보세요. AI는 무조건 간다는 감정이 아니라 엔스로픽 IPO 일정과 골든돔 테스트 결과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움직이셔야 해요.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하지만 근거 있는 판단과 막연한 기대감 사이의 차이가 결국 10년 후 내 계좌 잔고의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파고들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우리 다 같이 똑똑한 투자자 되어봐요.